자, 농담진담 제32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농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충남연합의 사무처장님, 네, 맞습니다. 신지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여성 농민의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농사 짓고 계신데 올해 어떠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올 여름 진짜 힘드셨죠?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마 올해가 여태까지 앞으로 경험할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이게 정말 폭염도 폭염이고 이게 네. 날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별로 없어서 진짜 새벽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 랜턴 이마에다가 막 하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예. 이 일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워낙 그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이 벌레의 병해충도 엄청 심하고 제일 어려운 거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게 좀 약간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한 직장을 오래 다니면 이제 직급도 이렇게 승진을 하고 뭔가 내 일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런 예. 건데 농사를 지은 지 꽤 횟수가 되는데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심는 시기도 점점 달라지고 작물에 크는 것도 워낙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영농일지나 이렇게 보면 이때쯤 이랬는데 또 올해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정답도 없고, 그래, 뭔가 좀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예. 예를 들면, 제가 메론 농사를 짓는다, 양상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게, 파종 시기도 점점 이제, 이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무기력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좀 약간 우울도 오고. 예, 그래요. 네네. 이게 이제 결국 원인이 기후 변화. 네네네.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올해 특히 좀 심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너무 심했고 진짜 이 폭염의 수준이 이제 계속 경보 문자가 오기도 했지만 예. 그냥 어쨌든 체감 오전 9시 이후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러면 오전 9시면 5시에 나와도 한 4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3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랜턴을 끼고 그래야 그러면 예. 이제 한 6시간 일하는 건가요? 예. 예. 그래야 어쨌든 농사 일을 좀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덥잖아요. 새벽 3시라도. 그쵸? 여름에. 그래도 햇빛 비칠 때보다는 나으니까. 네네. 농사 지금 하시는 게 메론 농사. 메론하고 양상추하고 브로콜리 이런 농사를 짓는데 양상추 농사는 작년으로 이제 쫑쳤어요. 그러니까 양상추 농사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그 기후 위기 변화에 또 제일 심한 작물이 양상추거든요. 햄버거에 양상추가 안 들어가는데 제가 그 양상추를 지었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가 계속 안 되고 이래서 양상추는 베테랑 농부님들도 요즘 농사 안 돼가지고 난리들이에요. 정말로. 네. 그래서 양상추는 네. 진짜 어려운 작물인 것 같고 네네. 이 고온에서는 다 녹아버리니까 그냥. 그래서 비 많이 오고 올해 작년까지 하고 올해서부터는 이제 쪽파 농사를 지으려고. 네. 예. 아이고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다가 여성 농민. 네네. 그러니까 우리 농민도 어려운데 네. 거기에다 여성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사실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으려고 초대를 한 건데요. 네. 자, 우리가 농민이 아니어도 여성이라고 하면 네. 우리 사회에서 네. 많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농촌도 그러하겠죠. 그렇죠. 네. 어떤 부분이 좀 그럴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네. 먼저 제가 듣기엔 이래요. 이런 네네. 얘기 들었어요. 농촌의 여성은 네. 이장님을 네. 못 뽑는다면서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투표권이 가구 1표니까 네네. 그 1표를 그 가구에서 주로 우리나라는 이제 남성이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여성이 투표 참여하기 어렵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아니면 이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이 뭐 도시에서도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도 임원의 비율은 굉장히 낮고 예. 뭐 국가에서도 뭐 입법부에 해당하는 뭐 국회의원의 비율도 굉장히 낮고 그러지만 농촌에서는 그 절반이 어쨌든 여성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여성 농민을 어떻게 좀 대표하거나 아니면 사람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 핵심은 우리나라의 이제 농업 정책이 농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행정이나 이렇게 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농사를 짓고 남편이 농사를 짓고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정책의 대상은 집집마다 그 예. 집을 대표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가구를 대표하는 것은 남성이고 예. 그러니까 그 남성에게 그런 대표성과 어쨌든 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대해 이제 사회적 지위까지 이제 합쳐지는 거고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을에 규약이 있는데 규약 자체에 그 이장의 투표 권한이 세대주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규약 자체가 그렇게 예, 세대주에게 있다 이렇게 있고 더 웃긴 거는 그 세대주가 유고시에 그 세대주 외가 투표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럼 내가 이장 선거를 하고 싶으면 남편이 죽길 바라야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언니들이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거냐 이러면서 우스갯소리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네 진짜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을을 대부분 사실은 전체 뭐 반상회나 원래보다는 요새는 이제 임원들 이제 예. 운영위를 중심으로 마을에 이제 중요한 일들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마을의 임원이라 하면은 뭐 이장, 부녀회장, 뭐 개발위원장, 뭐 노인회장, 청년회장 이렇게 하면 예. 5-6명 중에 결국 여성은 부녀회장 1명이고 나머지는 다 남성이잖아요. 예. 거의 80%가 남성인 상황에서 여성에게 이렇게 부여되는 것은 이제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밥을 몇 인분 해야 된다. 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다 그렇게 하고 예. 이제 여성에게 오는 거. 그런데 그 5-6명 중에 임원 중에 여성은 1명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떤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부장성과 뭐 보수성, 뭐 또 굉장한 또 이렇게 집성촌 이렇게 시족 그렇죠, 사회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좀 눈여겨볼 사례는 순창에 있는 어떤 이제 마을에서 이제 마을 이장 선거를 하는데 귀농을 하신 분이 이 과정에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이 생기고 이장을 한 이 연도를 봤더니 60년인데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성 이장이 없었던 거는 이건 뭔가 여성들에게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마을의 절반이 여성인데 어떻게 60년 동안 남성만 한 개의 성만 계속 마을을 대표할 수가 있냐? 그러면 이것 자체에 이제 뭔가 제도적이든 아니면 관습적이든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국가인권위에다가 이제 제소를 했고, 그랬어요. 예,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판정이 나기에는 어쨌든 그런 이제 뭐 선출 방법,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을의 운영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시정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권고가 내려왔겠네요. 네,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순창 군수님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저희 전국 여성농민회에서는 성평등 마을 규약이라고 해서 일단 마을 규약을 바꾸는 작업서부터 하는데 단순히 거기에 이제 여성이 이장 투표뿐만 아니라 어쨌든 마을의 규약의 목적서부터 그런 이제 운영위원회 뭐 임원회의의 구성서부터 역할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손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평등 마을 규약의 마을을 넓히고 요새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뭐 각종 위원회나 맞아요. 이런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지자체장이 그렇게 약속을 해도 네. 결국 그 마을에서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집성촌이기도 하고 네. 그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은 네. 한 지역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쌓여온 이 문화를 깬다라는 거는 네. 그분들한테 쉽지 않을 건데요. 네, 그래서 일단 제도도 바꿔야 되고요. 또 예. 이제 그런 인식을 높이는 예. 활동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뭐 것도 이장님 있고. 뽑는 문제는 진짜 마을의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차별이 이제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일단은 뭐 내가 여성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민의 자격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오는 차별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농민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법적 지위가 저희가 이제 2016년에 공동 경영주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지금 이제 농민들이 경영체 제도라고 해서 예. 그걸 등록을 해서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여성 농민의 위치는 대부분 경영체를 대표하는 사람 남성이고 밑에 이제 여성 농민은 종속돼 종사자. 있는. 예. 이 이름이 종사자였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이게 이게 무슨 약간- 뭐 회사에서 고용 피고용인의 그쵸. 관계 같은 뭐 그런 네네네. 네. 그 종사자였어요. 종사자예요? 그리고 농업인의 기준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00평 이상의 땅을 소유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그 판매를 하거나 농산물 판매를 하거나 그다음에 90일 이상의 영농. 예. 근데 이제 자가 여성 영농이죠. 농민들에게 해당되는 건 90일 이상의 영농인데 예.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땅의 농지의 소유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을 봐서 이게 여성 농민이 농민인데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계속 그냥 종사자의 신분으로 차입해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급 종사자의 형식으로 저희가 무급 종사자네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뭐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거 나고 그러면 예. 그 임금을 이렇게 계산해 주잖아요. 막 예. 병원에 입원하면. 예. 그리고 이제 그 농업인의 이제 임금이 뭐 하루에 일당 얼마 있잖아요. 근데 여성 농민은 무급 종사자 일당을 받았거든요. 그건 예.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진짜 한 20년, 30년을 쌓아서 2016년도에 이제 공동 경영주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이름은 말은 이제 공동 경영주인데 예. 그런 경영주와의 이제 똑같은 지위가 보장되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사자에서 공동 경영주까지 바꾸는 걸로 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공동 사장 뭐 그런 형태로 만들어 공동 대표인 거죠. 예,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경영체법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공동 있고요. 경영주까지 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러면 공동 대표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네, 이름을 약간 종사자에서 경영주로 아무튼, 바꾸긴 했는데 종사자는 아니다. 네, 종사자는 아니고 경영주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는 거를 이제 몇 가지 정책을 좀 만들긴 했는데 좀 근본적인 부분은 좀 바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도적으로 네. 대표가 되는 건 사실 아직 좀 어렵다. 네, 여성이. 네. 그래서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차별 중에 하나가 그렇게 여성 농민들이 이제 많은 노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노동을 농업 노동뿐만 아니라 근데 농업 노동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과 여성의 이제 임금 차이가 있죠. 남성 농민과 여성 농민의 도시에 여성이 한 60%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그 비슷해요. 농촌도 똑같은 일을 아주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를 한 그러니까 이제 60% 예를 들어 정도. 이제 바쁨철에 네, 이제 똑같이 외부 밥을- 인력을 네. 이게 데리고 와서 하잖아요. 뭐 네, 네. 예를 들어 멜론 딸 때 뭐 네. 이럴 때 그죠? 네. 그러면 남성을 부를 때보다 여성을 부르면 네. 남성 임금의 한 60% 정도 수준으로 네, 60% 준다. 정도. 예, 예, 이미 거기서 차별이 있네요. 예. 그건 뭐 똑같이- 사회가 뭐 그렇긴 하지만 예, 해도 이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농민들이 하고 있는 많은 노동, 특히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나, 그러니까 농촌이 이제 보육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의료의 문제가 굉장히 좀 공백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 여성 농민의 노동으로 그런 이제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여성 농민의 노동으로. 여성의 이제 무임금 노동으로 그냥 해결이 되고 그쵸. 무급 노동으로.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농민의 노동은
그냥 아무 데서나 무급으로 써도 되는 줄 알고 예를 들면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도 예. 뭐 무슨 면민 행사나 예. 뭐 군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뭐 아니면 농협에서 하는 행사 너무나 여성 농민의 노동을 그냥 갖다가 뭐 음식을 만들게 한다든지 뭘 맞아요. 하게 분여회가 한다든지 이제 와서 그냥 봉사하고 가는 것이 그냥 일반화돼. 계속 굉장히 여성 농민들이 하고 있는 농업 노동을 비롯한 사실은 이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동들이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무급 노동이거나 아니면 그림자 노동으로 계속 치부되거나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되게 좀 저평가되죠. 그러니까 농사도 이제 시작에서부터 끝이 여성들이 이제 씨앗을 심는 거에서부터 가꾸고 거두고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고 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그런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이제 자본으로 다 메꿔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여성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씨앗을 고르는 능력이나 작물을 이렇게 돌보는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하찮은 여성적 감각이 아닌데, 훨씬 좋죠. 농사 지을 때 이제 작물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렇게 관찰하고 시기 뭐 이런 그렇죠. 여러 뭐 시즌에 딱 맞게 그런 작업들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싹을 틔우고 이러는 경우에도 우리 이제 과거부터 이제 어머니 할머니 이런 식으로 쭉 전수되어 오면서 씨앗도 물려받고 이 사실 농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노동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점점 다 기업들이 다 그냥 이걸 처리를 한다면 사실 종자도 기업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보급하고 이제 또 그 그 모종을 키우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생겨서 그냥 사다가 그냥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정말 차별을 이제 민감하게 더 심도 있게 좀 들어가면 여성 농민들이 주장하는 많은 이제 농업 정책 중에서 그 반농사 직불제가 있어요. 논농사 직불제는 일찍 시행이 됐죠. 일찍 시행이 됐는데 반농사 직불제는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밭이 이제 오히려 더 노동 집약적이고 그렇죠. 어쨌든 땅이 이게 뭐 논이 이제 담수하는 이런 역할에서 이제 직불금의 의미도 있지만 밭을 하는 경작하는 것도 이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안에서 이제 저희가 99년도서부터 계속 이제 밭 직불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된 거는 2000년도가 훨씬 넘어서 얼마 안 됐죠. 그것도 진짜 여성 농민이 밥을 굶어가면서 단식을 하면서 그런 것조차 그거하고 여성 농민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밭직불 왜냐면 밭은 대부분 이렇게 여성 농민들이 여성이 짓잖아요. 주로 노동을 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왜 안 하냐 이제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인정이 돼서 사실 이제 논은 기계화가 돼 있고 사실 밭농사보다는 지금은 좀 훨씬 쉽죠. 과거에는 뭐 논농사도 노동 집약적이었지만 지금은 뭐 이제 기계화가 다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직불금이 나오는데 밭농사도 사실 논농사와 마찬가지로 그 환경적 가치가 사실 있는 거잖아요. 뭐 논이야 담수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거지. 밭농사가 별반 다를 바 없거든요. 생태계 보존하고 이런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이 보존합니다. 우리 저기 해보면.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은 이제 어쩌면 여성 농민에 대한 이 노동 가치가 인정이 안 된 측면이 그 안에 있는 거였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농사는 대부분 이제 기계화가 됐는데 밭농사는 기계화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담식으로 여성 농민들 아직도 철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호미 하나 가지고 이 호미와 방석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계속 저희 이제 기계화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있는 기계도 어쨌든 여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트랙터나 이항기나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 트럭만 운전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일단 구조 자체가 남성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만약에 이 앞에 이제 엑셀이나 브레이크가 멀면 의자를 이렇게 당길 수 있잖아요. 이게 여성이 이제 체구가 작으면 이렇게 당길 수 있잖아요. 근데
트랙터는 그게 안 돼요? 없어요. 아, 고정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고정된 그 체형을 남성에게 그렇죠. 맞춰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뭐 여성 농민들도 많이 이제 그 기계를 많이 다루고 이러긴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 이 여성의 접근성을 굉장히 좀 낮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진짜? 그 의자를 이렇게 뭐 좀 해가지고 첨단 기술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일단 여성의 접근성을 기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또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가 너무 좀 안 되어 있어요. 그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가 이제 워낙 놓은 뭐 트랙터나 아니면 이항기, 콤바인 이런 건 집집마다 다 막 비싸도 막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으면 구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밭농사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진짜 농업기술센터의 임대 사업에 진짜 보급을 해서 빌려다라도 쓸 수 있게 좀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를 좀 많이 해라. 그렇게. 그리고 여성이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 구조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거 이제 밭농사가 기계화가 덜 되어 있다 이 말과 여성이 관계에 있다 이 말은 남성은 주로 기계만 가지고 농사를 하나요? 그래서 논농사는 기계화 많이 있으니까 논농사는 남성 중심이고 남성이 주도하고 밭농사는 별로 관여를 안 하나요? 많이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럼 남성 농업인은 뭘 합니까? 논농사에 뭐 할 거 뭐 있다고? 아니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밭농사에 비하자면 여유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더 차별을 많이 느끼겠군요. 성별 분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기계 중심으로 하고 아니 그렇지 않은 남성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이렇게 아마 거의 못 보셨을걸요? 호미를 들고 쭈그려서 일하시는 남성 농민을 보신 적은 제가 과거에 봤어요. 요즘은 못 봤어요. 과거에 호미를 들고 같이 일하는 모습은 많이 봤어요. 예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서 느끼냐면 이제 70, 80 넘으신 할머니들 보면 이제 허리가 완전히 뒤틀리셨어요. 그래서 일할 때는 이렇게 구부려서 일하시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걸을 때 약간 몸을 이렇게 45도로 해서 이렇게 걸으세요. 이렇게 똑바로 못 걸으시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제가 농촌에 살면서 보니까 저 허리 꼬부라진 할아버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처럼 그렇게 허리가 그래서 저게 미래 나의 모습일까 이제 이러면서 좀 그렇군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이 여성 농민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농작업에 대한 특히 이제 기후 위기 지금 이제 기후 재난 이 시기와 그다음에 코로나 19가 이제 하면서 어쨌든 농촌에 이제 인력 수급 문제가 이제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러면 이것들이 그럼 누구한테 오느냐 했을 때 진짜 많은 부분들이 여성 농민에게 이 노동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업 노동에 대한 이 하중과 부담이 진짜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를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5년에 한 번씩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1번 중에 나오는 게 뭐 때문에 힘드냐 그러면 뭐 성불평등한 문화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경제적인 뭐 이런 어려움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1번 아니면 2번이 체력이 딸려서 힘들다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몸이 너무 힘들다. 농사일 자체도 사실은 강도가 좀 다른 것 같고 남성 여성이 그런 데다가 지금 농사 외의 또 노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사노동에 육아에 그거에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농업소득이 이제 발표가 났는데 이제 평균 949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농가소득 949만 원.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농사만 지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농사만 지어서 살 수 없으면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농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 목도 여성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남성들도 대부분, 많이 또 다른 뭐 어디 투잡 많이 하시는데 투잡 많이 하시는데 좀 더 구하기 쉬운 이제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급 맨 처음에는 여성 농민들이 이제 학교급식 쪽으로 많이 갔어요. 조리사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
학교 급식은 이제 주로 조리사. 조리사나 그것도 노동강도 엄청 센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지금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요양보호사가 그것도 네, 요양보호사가 진짜 여성 농민들 저희 회원들 부여에 있는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많이 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시고 아니면 뭐 생활지도사. 근데 그런 노동들이 노동 강도가 되게 싸고 이렇게 세고 임금은 싸고 지위는 되게 낮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힘든 부분들이 노동자로 갔을 때도 여전히 비정규직 어렵고 힘든 부분들. 그렇게 이제 농해소득에 있어서도 점점 또 여성 농민들이 아이고 많은 노동과 그러니까 농촌도 힘들다고 하지만 농촌에서도 여성 농민들이 정말 힘드네요. 근데 농촌의 여성 농민이라고 하는 지위가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농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저희 회사 저희가 많이 주장하는 게 이제 농업의 이게 전체적인 분야 농생태학. 여성 지금 전 연홍에서도 열심히 주장하고 계신 농생태학적 농업이 되어야 사실 저는 이제 이 차별 문제나 이런 성차별 문제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이 그 관점이 세워졌을 때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한 거꾸로 그 농생태학적 농업이 이루어지려면 여성 농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죠. 사실 이제 기계화된 남성 중심의 그런 농업 형태로는 농생태학을 그걸 이루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종자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이제 농경지를 가꾸잖아요. 사실 이게 농사를 짓는다는 게 식량을 생산한다는 것도 있지만 농경지를 가꾸는 일이에요. 그게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 농경지를 가꾼다라고 하는 거는 여성 농민의 그런 모성이나 작물을 바라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기본이 되어야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 농민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 농업의 해결책과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남성 농민들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여성 농민의 지위가 높아지는 게 어떤 남성 농민의 지위를 뺏어오거나 깎아먹는 것이 아니고 어느 우리나라 사회에서 농민의 지위는 낮은데 거기서 또 절반인 여성 농민의 지위는 더 낮아요. 여성 농민의 지위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농민의 지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같이 하셔야 된다. 마치 막 성평등을 얘기하면 어떤 남성의 기득권을 뺏어가는 이런 또 분위기, 혐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다 같이 농민의 지위나 이런 걸 높이자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랬을 때 남편분들, 그러니까 여성 농민 운동을 하시는 이 활동이 왕성한 분들의 남편분들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걱정도 좀 되었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비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격하거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을 여기가 어디 집성촌이나 뭐 이럴 때 그런 여성의 이런 이제 불합리한 건 맞는데 그걸 제기했을 때에 동네에서 바라보는 눈초리 이런 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사회가 민주적으로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 지금 농촌은 거의 진짜 소멸 위기잖아요. 딱 얘기하면 사실은 일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이장을 할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물론 어떤 이장이라는 마을을 대표하는 직이 좋아서 계속 그 직을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오히려 역할을 나누는 입장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진짜 이렇게 소멸되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더 여성들이 동네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면 오히려 서로의 역할을 나눠주는 이제 그런 거다라고 설득을 하고, 이제 저희 전국 여성농민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이 결국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야 실제로 농촌의 인구도 늘어나고
많은 농업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결이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인식을 교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남녀의 문제는 따로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성도 교육해야 되고요, 여성도 교육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꼭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저 이제 동네 할머니들이 그렇게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결국 여자가 어쩌고 나와서 제가 막 소리를 빽 지르면서 할머니들한테, 아니 이렇게 젊은 처자가 와서 농사를 지으면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뭘 어떻게 도와줄까를 어쩜 하나같이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트집을 잡냐. 그러게요. 이건 아니지 않냐. 왜 나를 지지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 왔어. 싸줘야 될 사람들이 왜 그런, 그러니까 할머니들 막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잔소리 하시지 말고 이렇게 안타까워 와서 풀을 매시라. 제가 이제 제 밭에 이제 뭐 풀이 많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하는 게 많고, 뭐 애들은 어쩌는 뭐 이런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 집에 한 번 더 들여다 보시라.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성 농민이든 남성 농민이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이 교양하고 교육하고 같이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성 농민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남성 농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피해자잖아요.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덜어줄게, 그거. 같이 나누자, 역할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남성과 여성이 농사일에서도 적절한, 분업,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뭐는 다 맡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진짜 그야말로 이제 농경지를 함께 가꾸고, 또 그 가정의 농업 경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동반자로서 이렇게 된다면 남녀가 같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너져 가는 과정이 바로 농업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게 과거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제가 같이 호미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그게 기계 다루는 거는 남자니까 뭐 이렇게만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항상 같이 일했고 가족 노동이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깨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여성의 지위가 추락하는 과정이 곧 우리나라 농촌의 몰락 과정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근대화의 과정, 신자유주의의 농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더 완전 급속하게 됐고, 그러니까 농민들도 전통 방식의 전통 농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농생태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토종 씨앗이라든지 이런 어떤 농사 방법이 농민 스스로 포기하기보다는 강압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 농민의 지위도 이제 근대화에서 신자유주의에서는 완전히 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여성의 지위를 향상한다, 이것은 남성의 지위도 같이 향상되는 것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역할 분배들을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지금은 기계는 남자가 만지고 이런 식이잖아요. 또 호미질은 여자가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기계를 때때로 여성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밭농사를 함께 기획해서 이렇게 구획을 해서 어떻게 윤작, 혼작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거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 그 토종 종자들을 어떻게 한번 요걸 우리 같이 한번 잘 한번 살려볼까?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분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인데요. 의사결정권이 대부분 이제 남성에게 있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작물을 정하는 문제나 농사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이 단독으로 남성이나 아니면 여성 이렇게 일방적이 아니라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 하면 같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
이상적이죠. 뭐 우리 뭐 어느 가정이나 그렇게 하는 토론하고 거죠. 소통하고 해서 작물을 심는 거, 작물을 어떤 걸 심는 거,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가사 분담과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지역사회 역할과 관련해서도, 같이. 지역사회 역할이라는 거 어떤 게 있나요? 그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뭐 이제 지역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대부분 뭐 좀 젊다 싶으면 5, 6개 직을 맡기는 직을 맡죠. 뭐 하면 뭐 의용소방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고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가 자리를 배우면 누군가는 또 그걸 노동으로 메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남성 그 농업인이 그러면 능력이 특출해서 이제 지역에 뭘 자리를 맡으면 그 일로 바쁠 테니까 그 집안의 여성분이 거의 밖에 못 나오시죠. 노동 공백을 다 메꿔주시는 거예요. 더 뭐 고생이시겠네. 아니면 뭐 인력을 사거나 뭐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농촌이 좀 성평등하고 지금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로 가느냐. 그러니까 전 농촌의 장점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 공동체성이라는 것도 공동체성이 이제 나쁘게 작용을 하면 되게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보수적으로 다가오지만 이제 이렇게 더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진짜 이렇게 나갈 일이 있을 때 동네 회관에다 애들을 놓고 나갔어요. 근데 기저귀 딱 드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뭐 밥 먹고 이럴 수 있을 때 어쨌든 젖대고 이랬을 때 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갔다 올 테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면은 회관에서 아줌마들이 다 봐주시고 사실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를 다 안다라는 거는 간섭일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도와주고 책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가 없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렵죠. 상상하기. 그래서 그런 서로가 서로를 특히나 지금 더 이렇게 각박하고 이런 사회에서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농사 큰 장점이죠. 진짜 그거는 농사도 되게 재밌거든요. 어렵긴 한데 재밌거든요. 농사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근데 이제 결국 오는 문제가 이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득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생활이 어렵다든지 어떤 인프라 기본적으로 생활 기반 시설이 없다라든지 뭐 이런 어려움은 있죠 또 하나. 근데 이런 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성평등과 또 왜 그 공동체의 본래 가치가 가진 그 민주주의성을 얼마나 잘 복원하고 양성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농촌 공동체라는 공간이 성평등을 만들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어려움이 물론 있겠죠. 사실은 이제 근대화의 속도가 이제 가장 좀 느린 지역이었고 하기 때문에 근대식 사고 방식의 평등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과거부터 사람이 살던 공간이었고 공동체성이 있고 뭐 가족 단위부터 더 넓은 이웃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인간 존중하면서 살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런 이런 인간적인 문제, 성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도 더 빠를지도 몰라요. 도시는 지금 너무 각박해서 사실 제도로 그냥 강제적으로 평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제 마인드가 기반이 된 것은 오히려 농촌이 나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연홍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 이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1984년도 정도에 이제 전체 좀 이렇게 이런 운동 활동을 하는 여성 농민들이 모여서 우리는 도대체 뭘까? 근데 대부분 그때는 여성 농민이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농촌 여성, 농가 주부, 그다음에 농촌 부녀. 보면 대부분 공간이 생활 공간이 농촌이고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주부 예. 이렇게 결합돼서 이제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는 성별로는 여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업이라는 직업적 예. 그런 거와 더불어서 단순히 그럼 우리가 농업만 하냐 농촌에서 그렇게 되면 여성 농업인이 됐겠죠 이름이. 예,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 외에도 이 지역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여성 농민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렇게 이제 예, 이름에 1984년도에 84년도에 예, 우리는 여성 농민이라 부르기로 하자. 예. 그래서 이제 여성 농민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쭉 해서 1989년도에 12월 18일 날 창립이 됐어요. 날짜까지 기억을 하시는군요. 네네. 12월 18일. 12월 89년도요? 네, 89년도에 창립이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특히나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어쨌든 35년 전이니까 여성들이 집 밖을 나와서 뭐, 저 얼마 전에도 선배 여성 농민 언니들한테 들은 얘기는 진짜 예전에 그 고추 싸움 하고 막 이랬을 때 우리 고추값 이거 고추 수매해라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막 집안 망신 시킨다고 고추 그 들고 나갔다고 부인한테 막 뺨 때리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이제 그런 엄혹한 시절에 뭐 정부의 뭐 탄압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울타리를 나가는 이 시기에 이제 전국 여성농민회를 만들었고 여성의 어쨌든 법적, 경제적, 사회의 지위 향상과 그다음에 권리 보장 그리고 좀 지금도 그 목적에 이제 써 있는 여성 농민의 인간다운 삶. 네, 그리고 근데 이 여성의 문제가 농업의 문제가 여성 농민의 문제가 단순히 이걸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자주와 민주화, 통일, 그쵸, 그리고 또 뿌리죠,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이런 우리가 이런 모순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을 만든다라고 이제 목적을 정하고 그때서부터 그거에 하는 다양한 활동, 그래서 뭐 투쟁 어쨌든 수익 개방을 막기 위한 투쟁 활동, 그다음에 이제 여성 농민 정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촌 농업 정책 활동, 그다음에 또 그 여성 농민들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활동.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아마 농민 단체에서 이거를 이렇게 정식적인 기구로 놓고 활동하는 데는 저희 여성 농민회밖에 없을 텐데 식량 주권 활동에서 이렇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정책위원회, 조직교육위원회, 식량주권위원회 이렇게 해서 그 각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쵸. 89년 창립, 그 84년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전서부터 80년대 초반부터 그 전에 있었으니까 이제 84년도에 그런 이게 딱 됐겠죠. 그 후에도 이제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조직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뭐 회원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뭐 모든 조직이 이제 대의원 총회가 가장 큰 의사결정 구조고 9개 도가 있는데 9개 도 중에서 이제 지금 없는 도가 경기도하고 충북이 없어요. 도 조직이. 왜 원래 없었어요? 아니면 이따 없어졌죠. 왜 없을까요? 회원이 없으니까 없어졌나?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남성 충북이 도시화가 됐어요? 그쵸. 뭐 다른 도와 큰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아니요, 저는 충북 와서 보면은 진짜 깜짝깜짝 놀랐는데, 충남. 과거에 충북과 비교하셔서 그렇고. 충북에서 사셔서 과거에. 아니요.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그러니까 충남도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광역 단위시처럼 굉장히 큰 도시가 되는데 그런 거 빼고도 어쨌든 충남도 없었어요. 없다가 생겼어요. 올해 재창립. 그러니까 원래 있다가 그렇군요. 문을 잠시 거기 지금 닫았다가 사무처장님 맡으셔서. 네네네. 올해 재창립 한 거고. 기대가 크시겠네요. 그럼.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죠.
지금 좀 전에도 예산군 여성농민 어떻게 만들려고 예산 들렸다가 왔는데 9개 도가 있고 지금 37개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시군으로 활동을 하고요. 시군에서 이제 도가 이제 중간에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전년홍 중앙으로 이렇게 해서 되고 있고 이제 각 영역별로 또 위원회가 다 있는데 다들 어렵다 하면서도 이제 그러면 도에서 다 내죠. 뭐 정책, 뭐 식량주권, 조직교육, 자주통일 뭐 이런 또 위원회 이슈는 막 엄청 국가적이고 막 너무 대단한 건데 그래서 각 분야별로 사실 이제 여성 농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데 바뀌어야죠 다 하나씩. 그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여성 농민 자격이 있어야 될 거고 일단. 그렇죠. 여성 농민의 자격이 있고 아무래도 그 시군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여성 농민회가 없으면 사실은 좀 가입을 하긴 좀 어려워요. 이제 뭐 도 차원으로 직가입을 하는 저희는 이제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 사람, 네 사람을 만들어서 약간 이제 준비 모임이라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군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미조직된 군을 열심히 이제 여성농민들을 만나서 이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충남도, 그러니까 충남, 강원, 충북, 경기 이런 데가 아무래도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전통적인 이제 농업도라고 하는 경남, 경북, 전남 그쪽은 좀 활발하고 제주까지 이렇게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전국 유일하게 이제 그 충남에서 여성농민 행복바우처가 없어졌어요. 도지사가 되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복바우처가 그러니까 여성농민 행복바우처를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근데 계속 어떤 그 농업 정책이나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뭐 날이 갈수록 뭐 6차 산업이 어쩌고 뭐 6차 농업이 어떻고 뭐 유통이 중요하고 뭐 그러면서 여성 가공이 중요하고 이러면서 뭐 요새는 뭐 체험 치유까지 나오면서 뭐 여성 농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농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럼 거기에 대한 정책과 우리를 거기를 대우를 해줘라. 근데 이제 그걸 미치지 못하잖아요. 간극이 있잖아요. 여성 농민이 많은 역할과 일을 함에 있어서도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남성 농민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제 이 행복 바우처라는 거는 그 저소득층 문화 바우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된 계층인 거죠. 농촌에서도 여성 농민이 그래서 여성 농민에 대한 이렇게 문화 바우처의 형식으로 해서 그 뭐 금액은 작아요. 연 20만 원인데 그걸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서점에 가서 책을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목으로 20만 원 저소득층 문화바우처도 1인당 11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앙사업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이제 그게 충북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충북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전국으로 다 퍼져가지고 모든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충남에서 갑자기 없어진 폐지했다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도지사님이 되자마자 뭐 이런 현급성 이런 복지 예산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 돈을 줄여서 우리 청년 그 스마트팜 창업록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여성농민 그 46억 원 뺏어가지고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걸로 엄청 싸우면서 결국에는 이게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담을 그릇이 없어서 우리가 조직만 있었어도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만들게 됐죠 다시.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성 농민들 스스로는 이제 자신의 권리 이런 걸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회는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요? 농촌 혹은 또 사회 중에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비슷한 활동을 하는 전농이 있잖아요. 전농도 있고 뭐 이러한데 여성의 그 지위 향상을 위해서
네. 어떤 모습으로 좀 바뀌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전농의 강령의 이제 15번인가를 보면, 네. 어쨌든 농촌 사회의 성평등과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강령이 있어요. 그래서 15번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근데 전농이 뭐 안 지키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 사회를 만드는 이제 우리와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 농민뿐만 아니라 특히 전농에서 그게 농촌에서의 전농이 차지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어쨌든 큰 이런 그 농업 문제에 좀 줄기를 잡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이제 생활을 좀 많이 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농촌의 교육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농촌의 의료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농촌의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큰 이슈 속에서 이게 좀 묻혀질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국가적인 이슈 중심으로만 이제 사실 많이 활동이 있었죠. 전농 같은 경우. 그게 중요하고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아마 조직이 따로 이제 왜냐하면 그게 자꾸 이렇게 묻혀져 버리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이제 자꾸 되다 보니까 물론 농정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삶을 또 어떻게 유지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상호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워지고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농업과 농촌과 생활 뭐 성평등 이 부분까지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는 없을까요? 지역사회에서요? 지역사회 다 비슷하겠죠. 마을에서의 문제가 사실은 뭐 더 크게 보면 지역사회 문제, 인식의 문제, 제도의 문제 뭐 다 비슷하겠죠, 사실은.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농협을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는데 꼭 뭐 농민이 조합장이 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농민이 조합장이 많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농촌에 사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조합원의 비율은 여성과 남성이 한 7대3 되는데 그 대표성을 하는 조합장은 99%가 남성이고 여성이 채 1%가 안 되는 그건 진짜 단적으로 그 농촌의 여성 농민들 아니면 농촌의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진짜 얼마나 열악한지가 저는 그거에서 야, 이거 한성이 99%를 차지하는 이런 조직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이거만 보더라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 이거 근데 다 같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99%가 1%가 안 되냐. 그러게. 이제 그러는데 그런 뭐 마을에서부터 지역계 또 아니면 지역의 경제 조직 뭐 여러 가지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싸우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또 뭐 농촌도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또 여성도 문제고 뭐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성 농민의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단지 협소한 여성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저는 농업 전체의 문제를 반영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 농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에 놓여 있고 이런 걸 보려면 이제 통계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이 농식품부의 농업 통계 조사에는 약간 이제 성인지 통계가 잘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가정 양립 조사에서는 여성 농민이 근로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일가정 양립 조사에서도 또 저희 수치는 통계는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러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농촌에 진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뭔가 예. 좀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나아지고 좀 진짜 생활할 수 있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고 예. 행복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거에서 너무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치화해서 볼 수 있는 일단 뭐 국가의 기본 자료서부터 너무 부족하고 예. 그다음에 여성 농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이제 항상 나가면 이제 저희를 연구해 주세요. 이제 이런 여성 농민을 연구해 주세요. 예.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이제 통계로도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있고, 오늘은 네. 이렇게 네, 그냥 네. 구술로 말하지만 네, 네. 이게 자료화되고 네, 이게 네. 어떤 나름대로의 통계를 갖추고 네, 네. 그래야 진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더 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연구들이 네,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지금 워낙 이제 농번기라서 오기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성 농민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알려내고 예. 그리고 그런 지금의 이제 농업의 문제, 뭐 기후 위기의 문제,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 여성 농민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 예. 이거를 우리 입으로 말하고 예. 또 우리를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해주는 또 연구자들 예. 그다음에 또 이런 국가적인 통계나 이런 데서 사실 그거 통계 수치 몇 개만 봐도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좀 개선해야 되겠네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렇죠. 그걸 볼 수 그거 있는 자체가 자체가 없으니까. 없어서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정책 토론회 도 자체적으로 여성 농민 정책을 연구하면서 하는데 거의 진짜 너무 전문가가 될 정도로 진짜 이렇게 했으면 진짜 서울대 갔다고 우리가 많이 돼서 예. 스스로 이제 그걸 해결하고 계시는군요. 네, 찾아야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뭐 이시도로 연구소가 도와드릴 네. 거 있으면은 네, 부탁을 말씀하십시오. 해야겠어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쪽파 지금 심으셔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먼 데서 지금 몇 시간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네. 감사드리고요. 근데 네, 어쨌든 제가 고맙습니다. 꼭 중요한 얘기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네. 그만큼 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네. 또 이게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후시계 보시다시피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의 1.5도가 더 높아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과학자들은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태풍이 한 10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우리 긴장감을 가지고 1.5도 올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6년이 채 안 남았어요. 지금 5년하고 한 4,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긴장하고 더욱더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 방법은 오늘 말씀 나눈 여성 농민들이 농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중심에 남성들과 함께 서는 것 이것이 저는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네.